근데 이거 칠할 때 이게 칠을 할 때 이게 한 번만에 칠을 해야지. 한 번 칠해놨고 칠하고 있다가 여기 다른 데 막 하다가 이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또 위에 칠하면 이 부분은 두 번 칠한 게 되고 안 칠한 부분은 이제 처음 칠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농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칠할 때는 이 맨을 한 방에 다 칠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칠을 해야 돼요. 뭐 이 붓으로 안 하고 스펀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화면상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고 이 측면도 이런 느낌입니다. 요 무늬하고 요 측면 이렇죠. 가공한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의 이런 색상, 이런 색상이 이 정도 수준의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색상이 이 무늬가 멋지죠. 아랫단 무늬도 위에도 무늬도 멋지고. 그럼 칠을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변합니다. 이게 뭐 이 다리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붙임 자국이 나죠. 그런데 이게 붙였지만은 이쪽은 측면이고 탁가 자국 보이죠. 그럼 목침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무늬가 이렇게 이 모서리도 이렇게 아까 연기한 부분이 그렇게 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하고 진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연한기 아랫단에 있을 때 더 좋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높이가 12cm입니다. 이게 상판 높이가 12cm. 요 라운드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라운드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도색을 하면 도색이란다. 스테인을 입히면 이런 식으로 밝아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수분이 붙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 밝아진다 이 말이죠. 선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측면을 깎는 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안 되고 약간 날 정도만 죽일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생각보다 예쁩니다. 크기도 괜찮고 혼자서 뭐 밥 먹을 때도 남비도 올리고 반찬도 두세 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원목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물이 흐르거나 때가 생기면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텐 오일을 먹이면 이제 잘 닦이지고 내부에 때가 침투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색이라고 하기에는 오일입니다. 오일하고 스테인이라 합니다. 스테인. 스테인도 있고 스테인 오일이 있습니다. 원목 나무에 실하는 거. 이거는 이제 수성입니다. 수성은 스테인 중에서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는데 유성은 스테인 오일이라고 명칭을 하고 수성은 그냥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수성, 유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에 실하는 스테인입니다. 일반 페인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보면 이게 숨을 구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그 속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염색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나무에 이게 햇빛 받고 이러면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고 그러고 혹시나 습도나 이게 햇볕에도 이 나무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걸 스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스테인을 갔습니다. 이게 좀 좋고 이래서 이거는 실내용은 실내 우리가 차 안이든 집 안이든 실내지 않습니까? 사무실 실내에다가 스테인을 쓸 때는 수성을 해야 됩니다. 수성이 냄새가 일단 안 납니다. 칠을 하고 나서 한 2, 3일 냄새 나거든요. 길게는 일주일 납니다. 유성은 그 유성이란다. 오일은 수성과 오일입니다. 스테인에서는 수성과 오일이 있다. 오일은 이제 야외용입니다. 야외용에 비를 맞고 자외선을 강하게 쬐어도 이게 오랫동안 나무가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오일을 스테인 오일을 실내에 쓸 수 있는 어떤 물체에다가 칠을 하게 되면 내구성은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냄새가 계속 며칠 동안 납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성을 쓰는 게 더 좋다. 그럼 이것을 이제 다리 쪽부터 칠을 하고 이 스테인 수성 분명히 보면 색깔이 없는 거죠. 색깔이 없는 건데 칠을 하면 자꾸 이게 밝아집니다. 이거는 색상을 안 넣는 겁니다. 원래 수성이든 오일이든 스테인 오일이든
색깔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카키색도 쓰고, 도토리색, 우리 도토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쓰고, 그리고 담색, 좀 진한 거, 그것도 씁니다. 브라운 같은 거 쓰고, 그 색깔이 꼭 필요할 때는 이 색을 칠하면 색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색을 입히면서 나무도 이제 그 수명도 인장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예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예쁘면 그냥 투명을 하면 나무의 고유의 그 색상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걸 질감을 좀 더 선명하게 살리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고 투명도 유지하고 저는 주로 이제 투명, 이 풀처럼 보이죠, 모양이. 그래도 투명입니다. 색깔, 다른 색상을 입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 한번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칠하면 좋은데, 한 번 칠해도 됩니다. 듬뿍 칠해버리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늘에다 말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일반 페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말리도 잘 금방 마릅니다. 돌아서면 바로 말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수분에도 강하고, 때도 잘 안 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스테인을 입히면.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무조건 수성을 써야 된다. 저도 처음에 스테인 사겠는데 스테인 오일 하는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체가 다 스테인 오일인 줄 알았거든요. 오일이 아니다. 수성은 오일이 아니다. 이게 만지면 번들번들하지 않고 이게 물처럼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마르면 딱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 중요한 설명입니다. 이게 스테인에서는 이제 스테인 오일이 있고 수성이 있다. 수성은 실내용이다. 냄새가 안 난다. 그리고 내구성은 수성이 약하다. 그렇다고 집안에 쓰는데 자외선이라든가 비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외용은 비도 맞고 자외선도 심하고 찬바람 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만든다는 게 오일 성분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강할 뿐이고, 집안에서야 자외선이 뭐 우리가 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비바람 맞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야외용 오일을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이거 야외보다 훨씬 수명이 깁니다. 저는 수성을 쓰고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집안에는 절대 스텐 오일 쓰면 안 되고 수성을 써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스텐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헷갈렸습니다. 그러고 이 붓은 오일 스텐 오일용 정했던 붓은 신나라카 이런 데서 쓰셔야 되고, 그래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이 수성은 그냥 물에 담가놓으면 됩니다. 한 달에 두 달에 물에 담가놓으면 또 쓸 수 있습니다.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말려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근데 물에 둥글 수 있다. 그건 수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 칠할 때 이게 칠을 할 때 이게 한 번만에 칠을 해야지. 한 번 칠해놨고 칠하고 있다가 여기 다른 데 막 하다가 이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또 위에 칠하면 이 부분은 두 번 칠한 게 되고 안 칠한 부분은 이제 처음 칠하는 게 되기 때문에 농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칠을 할 때는 이 면을 한 방에 다 칠을 해야 돼요. 지지 않고 칠을 해야 돼요. 뭐 이 붓으로 안 하고 스펀지로 할 수도 있고, 동네 보면 공방 같은 데 가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 이제 요즘 차박이나 캠핑카인데 저만하게 자기가 맞는 지중해 타겠지만은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쓰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또 아빠들은 또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만든 게 그렇다고. 그래서 와이와이 다음에 지금은 원하는 방에 따라 보내지만 세월에 흘러서 할 수 있으면 제 동영상에서 팁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는 부담도 됐고, 이제 요 칠하면 안 됩니다. 요 사기 칠해버리고 한 10분 있다가 칠하면 칠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다시 세트로 같이 칠하기 때문에 아까 칠했다가 굳었던 것은 두 번 칠한 것처럼 농도가 진하게 된다. 밑에 이 정도만 되고 이제 위에 칠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칠할 때는 이제
이래 놓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호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래 놓고 다른 데 가버리면 이 안 칠된 부분과 칠된 부분하고 만약에 확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칠을 할 때는 다 칠해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냥 그 표면에 다 칠해야 된다. 힘은 안 된다. 빨리 칠해야 된다. 이게 빨아물 때 같이 빨리 들어가야 색깔이 표 안 나게 골고루 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요 흘러내린 부분 빨리 칠을 안 해주면 나중에 그 부분이 진하게 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스탁이 빨리 나가요. 먼저 빨리 들어갈 이제 침투돼서 염색이 돼버린 부분을 좀 더 칠하게 되면 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칠할 때 같이 싹 칠해야 된다는 거. 이쪽에 염색이거든요. 이게 피부 속으로 들어가듯이 염색되는 거예요. 칠하다가 놀러 가면 안 된다. 한번 해보시면 한두 분 다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게 척수를 다 배분을 주십니까? 하다 보면.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완성이 되는데, 모르면 혼자 독학하면, 저는 주로 혼자서 독학 많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물어보기는 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귀찮아서. 렌트 가도 질문을 잘 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질문을 하려 하면 내가 뭐 해봐야, 당해봐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여러 당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는 또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에 맞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받아줍니다. 항상. 근데 질문을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답을 못 찾는 거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배우고. 그래서 저는 한 방에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제가 포싱했던 그 부분을 한 방에 얘기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술도 아니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좀 정상 정도라도 만들 손재주 없는 사람은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기 만든가 보다 있겠죠. 이 마르면 이게 그런 게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빼빠로 이렇게 샌딩질을 했기 때문에 흡수력이 좀 약해서 원래 원목나무는 빼빠질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빼빠질 안 하고 잘리진 그 표면 그대로 이 표면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이 특히 색상봉으로 보더라고.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좀 거친 것도 해도 그대로 그냥 색칠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색이 잘 안 들어갑니다. 원래 열을 가해갖고 빼빠질 했기 때문에 나무의 손구멍이 다 막힌 팀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게 잘 안 먹거든요. 대신에 에어로 많이 불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 붓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위에 뭐 음식물이 식탁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흘릴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잠시만 저기에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 상판에는 또 식탁을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물 같은 게 잘 이제
흐르더라도 잘 닦이게끔 하락하면 약간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또 이거 들어가면 또 칠을 해야 되니까. 닦고. 이제 이 정도만 될 것 같으면, 결마 이렇게 마르더라도 이게 배연 부분이 안 보인다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바니쉬를 취한 그런 느낌의, 질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아, 좋네요. 붓에 남아있는 이 스테인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럼 다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붙겠습니까? 붓에 이렇게 많이 붙겠습니까? 이제 된 거 같습니다. 요열해가지고 빨리. 아, 이렇게 이제 다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렇게 약간 코팅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스테인 수성 투명은 약간 코팅 된다는 바니쉬기가 약간 있습니다. 이게 니스기 같은 거. 그래서 표면에 이게 뭐 흘러도 잘 닦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성 컬러는 그렇지 않은데 이 투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리 모양도 저렇게 약간 각을 준 게 더 좋죠. 이렇게 민자로 내려오는 것보다. 요 두 개가 컬러가 달라도 그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고, 이 크기가 아까 500에 한 390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고, 이 색깔은 이는 적산목의 색깔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다 했습니다. 뒤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감사합니다.